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지금 김건희의 디올백 문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게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딸에 대한 피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냥 공개가 되고, 이런 것이 김건희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무혐의 결정, 이것과 이제 겹쳐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 정권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 정권과 달리 검찰이 100% 윤석열에게 종속되어 있는, 대통령에게 검찰이 완전히 100% 종속되어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과 정권과의 긴장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모든 정권은 아무리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것이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든 민주 정권이든 간에 검찰과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긴장 관계는 있었는데, 물론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모든 정권은 검찰과의 최소한의 긴장 관계가 있어서 정권 말기가 되면 검찰이 막 일어나서 수사를 하고 정권을 치고, 또 이제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위한 수사를 했다가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어떤 자율성이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정권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완전히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정권 말기가 돼서 검찰이 윤석열이나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한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검찰 내부로 속속들이 알고 있고, 검찰의 모든 간부들이 다 자기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든 요식행위라든지 모든 수사 내용 자체는 다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자체가 윤석열 패밀리 가족의 범죄 집단의 이제 변호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최재형 목사에 대한 또 수사심의가 받아들여졌다, 신청이. 또 이런 뉴스가 있어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런데, 그것도 다 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를 추석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 무혐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추석 연휴 이후로 김건희 무혐의를 늦추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 끌기용으로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슨 어떤 검찰이 독자적인, 티끌만큼이라도 어떤 정권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결정을 하거나 돌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 모든 것이 다 김건희,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검찰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런 노림수 하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쇼킹한 뉴스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 정권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김건희나 문재인이나 다 똑같다, 위정자들은 다 똑같다 하는 이제 부정적인 정치 혐오, 이런 분위기를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권은 과연 제대로 된 정권이었느냐,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빌런이 나타나서 정부를 엉망으로 만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평론 하는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 상당히 쇼킹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는 서프라이징한, 놀라운 평론들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이례적이거나 쇼킹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평론에 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론들이 이제 많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다. 원래부터 한패였고 그 둘이 짜고 이재명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문재인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다. 이런 평론이 좀 상당히 많이 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평론도 맞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권 내부의 내막을 어떻게 밖에서 보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내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패다라는 평론도 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제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남북관계를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자신의 그 지지도 그 다음에 정권에 대한 그 평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이용을 해서 김정은에게 이렇게 뭔가 모든 그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기 정치적 이익만 챙긴 것이죠.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했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했을 때 개성공단도 바로 풀어버리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풀어버려서 트럼프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남북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시켜 버렸으면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걸 다시 딱 경색을 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하지 않고 끝까지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교류 활성화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이라든지 화해 제스처라든지 이런 쇼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막 헛된 희망만 잔뜩 주고 그다음에 자기 지지율이나 정치적 이익만 챙기고 나서는 결국은 결실을 얻지 못했다. 근데 이런 결실을 얻지 못한 것은 트럼프라든지 이런 미국의 방해도 있었지만 문재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는 없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관계를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권을 뭐 공명정대하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검찰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가 간섭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 공명정대하게 자기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 보이려고 했을지는 모르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이라는 악당을 2단계 3단계 승진을 시켜가면서 검찰총장까지 무리하게 임명을 해서 정권을 위한 수사 정권을 위한 수사, 보수 세력에 대한 수사, 이런 청부 수사를 수없이 감행을 해서 결국은 박근혜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하고 수사를 하고 강압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강압 수사가 문재인이 전혀 대통령인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데 전혀 지시가 없고 아무런 교감이 없는데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했다? 독자적으로 그 당시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조작을 해서 수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윤석열이 더 크게 성장을 해서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결국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문재인이 결국 지금 수사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필 규정이고 인과응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지 않았고 언론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보이고 싶겠지만 사실은 정도나 방법의 차이가 약간 있었을 뿐이지 언론을 장악을 해서 자기 정권의 홍보에 사용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만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이제 민주정부라는 것은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암암리에 언론을 장악해서 또 언론을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도록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에 대한 공작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은 지금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쇼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언론을 이용을 했고 언론을 장악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민주정부로서 제대로 된 정부였다 이게 아니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도 남북 관계를 자신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했고 남북 관계를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언론도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했던 그런 대통령에 불과했다. 그래서 결국은 퇴임까지 자신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되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패기 때문에 서로 짜고 해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밀어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윤석열 한패라고 보는 평론이 있고 저는 한패라고는 보지 않고 자기가 결국 문재인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 검찰, 그다음에 남북관계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계속 했다가 결국 윤석열이 막 성장을 해서 결국은 윤석열한테 정권을 뺏기게 됐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패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입니다. 쇼고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패인지는 이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패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또 한패가 아니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이용해 먹다가 결국 되치기를 당해서 정권을 뺏겼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심이 있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 사람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라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언론과 검찰과 남북관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진정하게 사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의 윤석열을 이용을 해서 검찰 수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치적 이익을 누렸지만 결국 윤석열한테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국민한테 사죄를 하고 그리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윤석열과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목숨 걸고 윤석열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희재가 얘기했던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전 정권에서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도 결국 문재인이 그것에 대해서 또 역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다 털어놓고 그런 잘못된 수사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결국 문재인도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윤석열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해라. 저는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 사실 이런 거죠.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이 정말 제대로 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책을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다. 제대로 된 검사다. 제대로 된 공직자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에 임명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위법한 수사를 했고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위법한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받아서 결국 정권까지 탈취를 했다. 윤석열이 정권까지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게 범죄자 윤석열은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과 싸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는 않지만 윤석열이 나한테 접근을 해서
위법한 수사를 했고 해서 그 결과로 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자 윤석열은 끌어내려야 한다. 나도 윤석열한테 속았다. 라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윤석열과 싸우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패가 아니라면 문재인은 지금 당장 반드시 윤석열에 대해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윤석열과 전면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또 한패다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아니면 한패가 아닐 경우에는 결국은 또 비참하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그 문재인 정권 자체가 남북관계도 검찰도 그리고 언론도 다 자신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정권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잘못된 정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합치고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